육화는 이번이 도화선의 음모를 밝혀내는 사이다를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선책은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물에 빠지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도 도화선의 짓일까요? 데비가 잡혀온 양인을 보는 표정과 도화선과의 눈짓을 보면 도시지방과 데비 그리고 영길리의 어떤 조직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데비도 범인 중 한 명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 범인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한편 7화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성현군 이규도 도시 일가와 연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현군이 갑자기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선책을 물에 밀어버린 범인은 과연 누구인지 6화 리뷰 간략히 하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선책을 위험에 빠뜨렸던 양인을 잡아들이고 신문을 하지만 실토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양인이 도시지방과 얽혀있다는 정황을 토대로 도화선을 상대로 미남계를 쓰기로 합니다. 우연을 가장하여 도화선과 부딪히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핑계로 그녀의 집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도화선의 방에서 양인이 가지고 있던 약물과 똑같은 문양의 용기를 발견하고 이번은 도화선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미남계란 무엇인지 보여주죠. 이에 도화선은 이번이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심한 착각을 하며 그의 계책에 넘어가고 외국에서 들여온 물건들을 보관해 놓은 장소로 그를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동일한 문양이 새겨진 물건이 여러 개 발견되고 그 중에는 총기도 있었습니다. 도화선은 그 문양은 영길리에서 들여온 물건으로 도시 집안에만 있다며 떠벌리죠. 한편 이번의 수사와 별개로 삼가택 시험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과제는 열량을 얼마나 가치 있게 불려오는가였죠. 여기서 각자의 성격이 드러났는데요. 도화선은 생각대로 대배에게 아부성 발언을 했고 조은혜는 이름처럼 좋은 일에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은 현실 K였을 때 알게 된 지식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며 위기는 언제든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6명 중 3명이 마지막 삼간택 명단에 오르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정수겸은 마음이 조급했죠. 그래서 그날 밤 조은혜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삼간택 기간 중 본인을 찾아오지 말라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으니 괜찮다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는 조은혜가 계속 조은혜로 남기를 바라지만 이 장면에서 그녀의 표정을 보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시험인 삼간택장에서 좋아하는 꽃이 영꽃이라며 진흙탕에서 태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한 걸 보면 삼간택에 참여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정수겸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것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삼간택 시험이 시작되고 데비의 물음에 따라 각자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도화선은 선책의 대답에 평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보이자 선책이 양인과 정을 나누었다는 모함을 하며 이미 대기해둔 포목점 주인을 증인으로 내세우죠. 이에 데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선책을 간택에서 제외하려 하는데 그 순간 이번이 양인을 데리고 들어와 음모의 전말을 밝히며 선책의 결백을 증명해냅니다. 도시 지방과 얽혀있는 데비는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놀라 기절하는 척하며 위기를 모면하죠. 하지만 도화선은 잠시 당황할 뿐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다는 사이다인데 뭔가 고구마가 조금 섞인 사이다랄까요? 아무튼 위기를 넘긴 선책은 잠시 이번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번을 기다리던 선책을 누군가 등을 밀어 물에 빠지게 합니다. 과연 누가 밀었을까요? 먼저 도화선이 제일 의심스러운 가운데 예고에서 보면 선책이 물에 빠지면서 범인의 팔뚝에 손톱 자국을 냅니다. 그리고 도화선의 팔뚝에서 손톱 자국을 발견하죠. 하지만 상처 부위를 비교해보면 손톱 자국 위치가 다르고 손바닥의 손금을 비교해보아도 도화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상처는 도자기 등 물건을 집어던지며 생겼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은혜가 흑화를 한 경우인데요. 과거 선문회에서 선책은 원작대로 남주와 여주를 이어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조은혜는 이번에게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말았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번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원망이 그가 사랑하는 선책에게 향했을 수 있다 생각되나 도화선과 마찬가지로 조은혜의 손금에도 범인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화선과 조은혜도 아니라면 제3자의 짓으로 보이는데요. 예상해보자면 왕의 짓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거 왕은 혼인할 사람이 생겼다는 이번의 갑작스러운 말에 의심부터 했었죠.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겨서 그런지 눈에 두려움이 생겼다 말합니다. 데비가 이번의 배필을 삼간택으로 정하려 할 때도 즉시 허락을 했었죠. 자신의 사냥개로만 존재해야 한다 생각한 왕은 삼간택이 무산되면서 이번이 지키려 하는 선책과의 혼례를 막기 위해 선책을 없애기로 한 게 아닐까요? 한편 성현군이
성형군이 돌아오면서 이야기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등장인물 소개해보면 조용히 존재감을 감추고 기회를 엿보다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공격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임금의 또 다른 조카이자 이번과는 사촌지간으로 과거의 악연으로 둘이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왕의 사냥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번과는 달리 그는 어린 나이에 유배지로 내몰려 기나긴 떠돌이 생활 끝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차선잭과 인연이 있었으며 둘만이 공유하는 추억도 남아있는데요. 이규는 현재의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숨어서 흑사회를 통해 왕을 계속 위협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를 돕는 이는 대비와 우의정 도배명이 아닐까요? 사마에서 도배명은 이번에 대한 적의를 보였습니다. 임금이 경성군 외에 곁을 안 주는 것에 대한 불만과 경성군에게 사냥당할지 모른다며 개가 미치면 주인을 물기 마련이라 말하죠. 대비 또한 하나뿐인 세자를 잃고 뒷방 늙은이 신세로 두 사람은 성형군과 모종의 약속을 하고 그를 돕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배명의 집에서 총이 나왔던 장면도 정권 다툼에 사용될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리고 대비가 갑자기 삼간택을 하기로 한 것도 도화선을 이번이 배필로 맺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철인 3종 경기 외에 다른 것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죠. 도화선이 아버지에게 간택될 수 있게 대비에게 말해달라 졸라대자 건성으로 알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삼간택도 꿈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조은혜의 아버지 조병무가 갑자기 삼간택에 참여하라 한 이유도 의심스럽습니다. 화재 이후 조은혜를 만나러 간 선책은 그녀의 얼굴도 못 보고 돌아서죠. 그때 선책은 조병무와 마주치게 되고 그녀에게 근심 걱정 없이 잘한 것 같다 하죠. 그리고 우리 은혜도 그랬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죠. 도배명은 성형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군자금이 필요했고 용도를 말하지 않은 채 조병무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그의 딸인 조은혜를 삼간택에 참여시키면 이번에 부인으로 만들어주겠다 한 게 아닐까요? 그렇게 그는 신분 상승을 원했던 것이죠. 한편 선책은 이번과의 혼례를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예전 모습과 다르다 의심하는 성형군으로 인해 그리고 성형군과 이번의 대립으로 난관에 봉착하게 될 듯합니다. 7화부터의 스토리는 지금까지 하는 또 다른 재미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이번과 선책의 앞에 너무 큰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긴까지 저희 내피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수요일 본방사수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